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 1순위 오늘도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럽게 조금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CXL 관련해서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약 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요. 다만 기사가 하나 있었죠. 자,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을 목표치를 딜레이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물론 단독 기사라서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6세대 D램에 대한 것들 어쩌면 HBM 그 다음 단계와 좀 연동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 리스크를 또 지고 가는 삼성전자인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2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2위는 삼성 SDI였네요. 어제는 2차 전지 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삼성 SDI도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바로 이 리포트 덕분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많죠.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BM을 매도까지 의견을 내려잡았다가 다음 중립으로 한 단계 올라온 데에서 더 넘어서서 매수로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만에 나온 의견이다 보니 시장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오늘 이분과 함께 또다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저희 돌다리 두드려 볼 거고요. 이어서 3위 오른 기업은 현대차였습니다. 자, 현대차는 어제 또 재미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사진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취임식 가는 트럼프 가족 옆에 GV80 제네시스가 깜짝 등장을 한 건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이 타고 다니는 그 공군기 탑승 현장에 바로 이 제네시스가 출몰을 한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주가에는 그다지 큰 반영이 없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이어서 4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다시 또 기아가 2계단 상승하면서 현대차를 따라잡았습니다. 전기차는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아의 전기차 판매 성적표가 나왔는데 역대 최고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고무적인 건 어떤 시장에서 잘 팔렸냐라는 거겠죠. 대표적인 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 그리고 중국에서 또 잘 팔리면서 이런 캐즘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는데요. 자, 물론 단독 기사긴 하지만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 한 3개의 차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기아의 경우 한 2개의 차종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걸로 관측이 된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어떤 발언들을 한 부분과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전략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도 한번 보시죠. 유한양행입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약발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좀 끝이 나서 아쉽다라는 평들이 많은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 취임식에서는 약가 인하나 생물보안법에 대한 코멘트를 특별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가를 계속 인하하려는 기조를 갖고 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에 오른 기업은 LG이노텍이었습니다. 요즘 어제장에서는 유리기판 그렇게 두드러진 상승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삼성전기에 이어서 LG이노텍에서도 저희 엿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인 수매수 탑7 안에 자리를 한 LG이노텍인데요. 다만 실적은 아직까지 좀 아쉽죠. 매출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무려 15%나 하락한 건데 여기에 대한 기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IT 쪽으로 전방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애플에서도 계속
가격을 더 내리라고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조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기판이라는 새로운 모멘텀 언제까지 받고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7위 오른 기업도 확인해 보시죠. LG화학이 3계단이나 내려오면서 7위까지 내려왔네요. 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워낙 강하게 힘이 들어오다 보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차익을 좀 실현하면서 이렇게 7위까지 좀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요. 자, 어제 나온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와 함께 또 국내에서는 정부가 또 업계에서 함께 2차 전지 비상대책 TF를 꾸렸다라는 소식도 이 2차 전지 탄력에 좀 한 몫을 더해줬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가장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2차 전지주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2차 전지주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저는 시장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관세 폭탄에 대해서 우려를 받고 있는 2차 전지나 철강주들의 흐름이 강했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취임식에서 또 코멘트가 있어서 이 부분 바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위기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포하면 동시에 석유 등의 자원은 개발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액공제 같은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2차 전지 그렇다면 어제 상승은 다시 또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그럼 2차 전지가 왜 올라왔는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가 올라온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역시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이제 새로운 신모델을 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납품하는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양극재를 납품하는 LNF,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도 이제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투심이 좀 회복된 상태에서 어제 국내적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관련돼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그동안 피력해왔던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병화 위원이 이제 어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또 쓰셨거든요. 그 매수 리포트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은 여전히 근데 그거는 고려를 아직 안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해서 마지막 허들 어제 매경에서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허들을 넘어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어제 바로 얘기했죠. 의무화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무화 폐지는 이제 다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보조금 이슈라든지 그 외에 이제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거기서 어떻게 이제 혜택을 받을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큰 틀만 얘기한 거죠. 의무제 폐지하고 원유 많이 뽑아내겠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제 어제 그래서 강관업체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제 철강업체가 오른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강관업체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관이라는 게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름을 채굴할 때 쓰는 시추할 때 쓰는 우리 이제 많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떴던 종목들 그런 피팅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파이프를 만드는 두꺼운 파이프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게 혜택이 되는데 그중에 올라간 종목들 보면 대부분 미국의 판매 법인을 갖고 있거나 진출되어 있는 회사들 휴스틸이라든지 넥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올라왔는데 결국엔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빨리 할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 자체는 바이든 정부 때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었다. 근데 지금도 근데 물가 때문에 힘들거든요, 미국은. 뉴욕에서 점심에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먹으면 4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런 물가가 너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물가가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빠른 게 주유할 때 넣는 기름값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원유 생산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알래스카에 뭐 개발을 하겠다고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원유 채굴 증가 이상 이제 이런 것도 원유 개발을 기존에 이제 바이든이 마지막에 이제 멕시코만에 있는 것들에 대한 대륙봉 넘어서 있는 것들은 채굴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바로 뒤집어 엎는 거죠. 보통 이제 행정명령들이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걸 뒤집어 엎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면서 우리 국내 관광업체들 중심으로 반등을 했고요. 아마 오늘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에서 아예 이제 뭐 확실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관광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광 쪽이랑 정유 쪽도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정유랑 관광 쪽은 오늘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일까요? 정유는 별로 그닥 좀 뭐 움직임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SO일 이런 거 사셔가지고 수익 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히려 빠졌죠 SO일은. 그래서 정유주라고 해봐야 지금 SK이노베이션과 SO일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뭐 LG까지 있죠 이제 세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완벽한 정유주는 SO일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자원 개발 이슈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베트남. 네. 베트남에 이제 원유 시추하는 게 성공했죠 자회사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바닥권이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같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S나 GS도 사실은 이제 지주사에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GS도 그닥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도 빠졌죠. 그래서 정유업체보다는 지금은 당장 이제 관광업체들 미국에 이렇게 한번 HTS에서 기업 분석 한번 보시면 거기에 US 법인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사시면 됩니다. 관광 쪽이요. 예. 그럼 2차 전지는 오늘 어떻게 좀 반응을 하리라고 좀 보세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어제 또 이제 세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여전히 또 전기차 의무화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판매를 좀 국가 공기관에서 사주는 물량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올 때 테슬라 관련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저기 LNF라든지 대주전자는 유효하다고 보세요.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보시려면 그나마 네. 볼 수 있는 건 LG에너지솔루션, LNF,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신소재 이 정도 네 종목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들은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씩 트레이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데 네. 나올 악재가 조금 더 나와야 된다. 아직은. 예, 그래서 바닥권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이 나오든 이연을 하든 뭐 기존의 정책을 일부 폐기를 하든 아니면 전면 다 폐지를 하든 뭐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뉴스가 나와야 바닥을 완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단독 기사긴 한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완성차 업체들도 아무래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차의 전기차 3개 모델은 미국의 보조금을 못 받을 걸로 전해졌는데 기아의 2개 차 중 EV6랑 EV9은 포함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IRA법 관련해서 부품이랑 광물 그 세부 요건을 미충족했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금 단행을 하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개별적인 그 정치적인 리스크랑 좀 별개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게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당장 받는 보조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악재를 맞은 거고, 기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뭐 본전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보조금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조금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줄일지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제도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뭐 지금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현대차가 조금 하락하는 원인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난 정부의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그와 함께 또 정치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섹터도 한번 점검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 또 의아한 상승이 있었던 반면 의아한 하락도 있었습니다. 그 섹터는 전력, 유리기판이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전력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실적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시적인 거고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또 이렇게까지 많이 뺄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기회 요인으로 잡을 수 있는 섹터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올라가던 게 빠지면 뭐 사실 충격이 있지만 사실은 현대일렉트릭이 계속 올라가기만은 않았죠. 계속 빠졌다 올랐다 하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네, 건데. 좀 견조했죠 그래도. 예. 근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기대했던 영업이익이 한 7,200억 가까이 됐었는데 6,900억대로 좀 줄여서 나왔죠. 6,800억대로 나왔죠. 그 얘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약간 일부 물량을 좀 이겨냈다. 네. 그러니까 회사 회계 뭐 CFO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걸 다 반영시켜 버리면 네. 다음 분기에 또 부담스럽죠. 아. 그러면 연간으로 또 어차피 4분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도 좀 떨고 일회성 비용도 나가고 그다음 돈 잘 벌었으니까 직원들한테 상여도 줘야 되고 보너스도 좀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조금 하락을 시킨 거다. 이제 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조정을 좀 한 거다. 조정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게 뭐 공시 위반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회계 위반이냐 이게 아니라 네. 그 정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감가상각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아. 비용을 좀 미리 좀 떨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연간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좀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주가는 4천억 투자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뭐 이제 한마디로 갭상승을 했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한 61선 정도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추세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전날 이제 금요일이죠. LS 그룹이 또 대거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좀 뭐 말도 안 되는 LS 네트워크스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예, 거기는 뭐 오토바이나 팔고 이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입해서 파는 자파상 같은 회사가 LS 그룹이라고 같이 올라가던 그런 기현상이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LS 일렉트릭의 호재도 소멸이 좀 되고 그러니까 LS도 약간 LS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자리였고 거기에 또 현대 일렉트릭까지 아침에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발표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전력기기 전체가 좀 빠졌는데 큰 틀로 보면 현대 일렉트릭이 왜 그러면 미국에다가 4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더 지을까 국내까지 해서 수요. 앞으로 한 10년은 괜찮다고 보고 짓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갖고 계신 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X와 또 HD 현대일렉트릭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럼 유리기판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뭐 유리기판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고 어제도 빠진 게 아니라 SKC만 좀 조정이 받았죠. 필옵틱스랑. 그 외에 이제 HB 테크놀로지라든지 검사 장비라든지 다른 이제 뭐 인텔과 한다는 인텍 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다음에 뭐 지금 JNT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근데 여전히 봐야 되는 종목은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SKC, 필옵틱스,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YC캠. 어, 이게 다 지금 결국에는 SK 앱솔릭스 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SK 앱솔릭스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밸류체인만 일단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뭐 지금 삼성전기랑 뭘 한다, 그죠. 뭐 LG 노텍과 뭘 한다, 그다음에 네. 인텔과 뭘 한다 하고 하는 쪽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는 게 맞다. 시간이 좀 너무 시간이 많이. 좀 많이 걸릴 거고요. 예. 지금 당장은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이쪽 라인은 그럼 다른 회사들 2027년, 6년, 뭐 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장 한 1년에서 2년은 SK가 독점하는 거죠. SKC가. 그죠.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 이게 주식의 제일 1원칙입니다. 네. 예, 그러면 네.
당분간은 요 라인만 보셔도 된다. 그래서 필옵틱스나 SKC 뭐 그다음에 YCKM 같은 종목들은 조정 받으면 사시면 됩니다. 그냥. 예. 앱솔릭스 향 밸류 체인만 보자라고 의견을 확실하게 좁혀주셨어요. 자, 그러면 유리기판 얘기 나온 김에 반도체도 저희 앞서 이제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어제 오후 한 3시쯤 나온 게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디램을 개발하는 목표를 6개월 정도 미뤘다라는 거였거든요. HBM4에도 좀 차질을 빚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래요? 예, 뭐 다행이네요. 10나노 골프도 한 14나노급 정도에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 디램이 네. CPU라든지 이게 디램만 먼저 치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CPU나 GPU 같이 메인 이제 그 프로세스를 하는 칩이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먼저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한다는 것 자체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내려놓은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HBM에 약간 집중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일부 뭐 CXL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네. 그 CXL이라는 건 하나의 방식이지 뭐 그게 엄청난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왜 자꾸 CXL 갖고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냐면 인텔이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CXL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구글이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메모리가 있는데 구글이 TPU라는 걸 원래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다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모리가 약간 휘발성이잖아요. 단순히 계산할 때 일시적으로 계산을 할 때 도와줬다가 저장했다가 알려줬다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네.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완벽해진 데이터를 SSD에다 저장을 하는 형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형태라고 보면 그냥 메모리 자체가 괜찮은 데이터라든지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발생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메모리를 하나 더 연결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렇게 비싼 AI 기기를, AI 반도체를 안 써도 된다라는 개념을 구글에서 처음으로 얼마 전에 내놨습니다. 한 4일 됐는데 리포트가 그러니까 거기서 논문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향후에는 이제 메모리의 기능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럴 메모리라고도 하고 뭐 연구 메모리라고도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CXL이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별도의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움직인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CXL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릅니다. 먼저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좋은 거를 계속 자꾸 얘기해 줘야 광고가 들어오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언론사 광고 때문에 자꾸 띄우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반도체 쪽은 여전히 HBM 쪽으로 일단은 봐야 되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결국에 이번 주는 BOJ도 있고요. 뭐 취임식은 일단하게 됐지만 아직 빅 이벤트가 남은 상황에서 실적도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무게 중심을 실적에다 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 가운데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어떤 거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3반은 잘 나올 거고요. 뭐 네. 이미 뭐 다 정해진 거니까 그닥 그렇게 뭐 이변은 없을 것 같고 이노텍은 기대가 없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좀 기대가 되고 현대차도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마 뭐 판매 대수가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덜 팔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좀 높았다라고 보면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은 아마 8조 이상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사상 최대 최고치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또 한 번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연간 전체로 보면 지금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좀 1000%, 뭐 1200%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본봉 기준이겠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이렇게 주고 나면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나가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에 올라갈 것 같고요. 하나오션은 실적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요? 그냥 흑자 전환, 흑자 좀 더 좋아지는 정도.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좀 실망할 수도 있다. 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제 조선사들 그러니까 HD 그룹에 비해서는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요. 하나오션 생각해 보시면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대우조선에 향해서. 네. 그리고 수주 잔고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약했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하나오션은 실적 나오면 오히려 좀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엔진도 그럼 하나 비슷하게 엔진은 나올까요? 오히려 좀 잘 나오겠죠. 아,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기나 SO유는 그닥 기대감은 없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가 아마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을 겁니다. 예, 지난번에 한미반도체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잘 그럼 나왔습니다. 우리 한미반도체까지 좀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한미반도체는 계속 좋은데 네. 뭐 자꾸 의심을 하셔서 그렇지. 아니 자꾸 가다 멈추지 않습니까? 주식이 그럼 가다 계속 가면 못 사죠. 살 기회를 줘야 조선은 되는데. 계속 가잖아요. 조선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간 거죠. 한미반도체는 한 번 먼저 갔다가 예. 내려왔기 때문에 자꾸 이제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으로 자꾸 하시는데 네. 결국에 이제 초반에 신고가를 갱신할 때는 저항이 없죠. 예, 근데 한번 다시 올라갈 조정이 때는. 세게 나와서 올라가려면 네. 계속 손절 물량들이 나오고 자기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오늘도 많은 옵션을 드렸는데 오늘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가장 크게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간외에서 보니까 티웨이 항공이 또 경영권 분쟁 소식이 다시 점화가 되면서 티웨이 그룹주 대명 소노 시즌 상한가 터치했어요. 시간외에서. 그러니까 뭐 오늘 장 초반의 변동성은 클 것 같은데 뭐 이런 쪽은 안 보실 것 같고 어떤 쪽으로 예. 가장 무게를 두시는지요? 뭐 이거야 TA나 이쪽은 그러니까 인수합병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예. 그걸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내부적인 거니까. 고려아연이 내일 모레 임시주총이 또 있어서 그런 경영권 관련된 것들은 웬만하면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셔도 상관없지만 네. 오히려 이제 저는 지금 SKC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판을 선택해 주셨네요. 네, 유리기판. SKC 뭐 바닥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냐, 뭐 한 82배 올랐죠. 네. 저점 대비. 근데 저는 이제 스타트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기업에 투자라는 거는 주식의 1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가 이제 2분기 내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늦어도 3분기에는 스타트를 할 거고요. 지난번에 엔비디아와의 미팅 이후에 최태원 회장이 팔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네. 그러면 사줄 때가 있어야 상용화를 하죠. 생산을 하죠. 네. 그러니까 사줄 때가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이 공장 증설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 발목 잡았던 동박 사업도 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급등한 거 아시죠? 네. 동박 가동률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SKC도 또 동박하잖아요. 그렇죠. 동박이 발목을 잡고 있었죠. 예, 근데 그 동박도 나쁘지 않다. 괜찮아진다. 이제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면 이제 SKC는 지금은 그냥 뭐 나쁠 건 없고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10만 원, 12만 원에 봤던 사람들은 네. 너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럴 땐 그러면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유리기판이 좀 당분간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16만 원 밑으로는 잘 안 빠질 걸로 보고요. 그래서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구간에서는 좀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수출 데이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 화장품이나 수출 쪽으로 관련해서 또 수급이 가지 않을까요? 이런 건 또 일시적일까요? 그것도 이제 뭐 예. 저는 화장품은 계속 좋게 잘 보시죠? 나오면 네. 다시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 화장품도 좋은데 왜 자꾸 왜 멈칫멈칫하냐면 멈칫해요. 그 위에 너무 큰 산을 그려서 그래요. 이미 많이 올라왔던 한번 큰 기업들이라. 산을 그렸다 내려왔기 때문에 네. 물량들이 좀 많이 잠겨 있다 이런 부분들 뚫으려면 그러니까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사실은 이걸 뚫고 확 가는데 생각보다 좀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일자까지 수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초 쪽에서 특히 선크림 쪽에서는 또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C는 여전히 독점 기업으로 유효하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